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육이는요, 제가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여기 진열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요, 세탁기 위에입니다. 여기가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잘 들어오고, 제가 여기에서 촬영을 했더니 어머나 다육이가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열된 저희 집에 이렇게 진열된 이런 곳에서 할 때보다 다육이들이 여기서 하니까 너무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작 알았어야지 됐는데 몰랐습니다. 여기는 에그리원이고요. 에그리원은 제가 이거를 4년차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구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살 때는 에그리원, 이게 원 봉우리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목대가 보일 겁니다. 이게 에그리원의 원조, 가장 얼굴이 큰 에그리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입장들이 떨어지면서 이게 줄어들고요. 대신 이 에그리원이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3년 된 에그리원인데요. 크기보다도 저희 집에 온 에그리원은 자구들을 막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뭐 이렇게 철화가 되는 거 아닌가? 막 할 정도로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자구 수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햇볕을 엄청 좋아합니다. 화분바지 1번, 강렬하게 들어오는 화분바지 1번에 북박이, 북박이 1번 자리에 항상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요, 다른 보통 국민 다육이랑 똑같이는 10일에 한 번 소림 마사토가 흠뻑 젖을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떼어서 또 키우면 엄청난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네, 작습니다. 작아서 개체수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생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막 될 수 있으면 적심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좀 그런 편이지요. 다음은 이거입니다. 이거 운동자 금이잖아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제가 적심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적심을 해서 요 속안에서 운동자 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자구자구마다 운동자 금이 이렇게 아가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게 봤을 때는요, 겨울에 제가 이걸 적심하면서 봄이 되면은 이게 풍성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풍성한 중품 운동자였는데요. 이상하게 분갈이 이후서부터 입장이 막 우두두두 떨어지더니 완전히 숭숭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를 이렇게 새 자구들이 메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숭숭숭 있었던 자구들은 떨어지면서 새 자구한테 영양을 공급해주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 속안에 보시면 요 자구도 보세요. 아기 자구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적심한 자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쭈글쭈글. 이게 마르면서 여기에 새로 나온 아가 자구들한테 영양분을 주고 이 자구는 말라서 가게 됩니다. 슬픕니다. 인생이나 식물이나 이런 면에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운동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요. 햇볕이 서서히 지고 있군요. 이거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에서 핀 꽃대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신기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3년 동안 키워도 꽃대를 못 봤는데 그래서 보여드렸는데요. 꽃대가 말라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리고 꽃대 속 안에 꽃이 피기도 전에 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봉오리만 본 상태로 제가 영상 올렸었죠. 예, 그 상태로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튼실하게 뽀글뽀글 풍성 불어넣듯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적심을 했었잖아요. 적심한 자구를 보여드리면은요, 적심한 곳 목대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심했던 아가는 어디 있느냐? 다른 화분에서 아주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심한 부위에서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햇볕을 좋아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렬한 햇볕을 피하고요. 그냥 햇볕이 가장 오래 머무는 2번 화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물은 다른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10일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흠뻑 주고 있습니다. 저면 간수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요, 나크샤나 금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붉은, 맨 처음에 샀을 때는 옐로우색, 그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핑크색, 지금은 어떻습니까? 핑크색이 흐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 종류라도 그냥 옐로우색으로 팍 박히는 복륜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계절마다 그 반반씩 갈려진 부분이 물이 드는 경우도 있군요. 저도 이런 다육이를 처음 키워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물 빠짐이 있으면서 옐로우색이 진하게 생기지 않고 그냥 흐릿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 빠진 곳에는 이렇게 붉은 빛이 돌고 있습니다. 나크샤나 금이었고요. 이것도 금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베란다 안쪽 1시간 반 정도 햇볕을 쐬어주고 있습니다. 물은 다른 다육이하고 똑같이 10일에 한 번 주고 있고요. 이거는 완전히 콩분입니다. 콩분이라서 뭐 5분 정도만 줘도 그냥 물이 저명 간수로 5분 정도만 담궈놔도 그냥 소림 마사토가 흠뻑 젖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분갈이 했던 에게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자구도 이렇게 커졌습니다. 에게 마리아도요, 제가 햇볕을 1시간 반 정도 씌워주고 있고요. 물은 한 번 줬습니다. 한 번. 그리고 저명 간수를 해서요, 흠뻑 줬습니다. 이것도 사계절을 저와 함께 지내야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마블금입니다. 이 마블금도 제가 작년에 겨울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전무 금하고 같이 이것도 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블금이 1,000원인가 2,000원인데 아니 마블금이 뭘까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더니 마블이 선인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다육이 중에 선인장이 없습니다. 제가 선인장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 손가락이 곪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선인장을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블금은 제가 선인장인 줄 모르고 샀고요. 또 마블금이라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렇게 뭐 금색을 띠나 해가지고 참 어리석었죠. 2,000원 주고 금을 구매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마블 선인장을 찾아봤더니 마블 선인장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생겼는데 색감이 녹색입니다. 녹색 내지는 연두색을 띠고 있는데 여기는 중간중간에 어떻습니까? 네, 흰색 줄 문양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이가 일어나서 흰색 백금이 꼈다 그래가지고 마블금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격대는 그렇게 조금 주고 샀지만 마블금이라고 그래서 은이 붙어 있지만 제가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분갈이도 안 해줬습니다. 포토 그대로입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도 희한하게요, 제가 지금까지 물을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 산지가 적어도 4개월, 5개월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햇볕에 놓지도 않고요. 구석, 그늘이 있는 곳에서 그냥 막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구석을 뒤지다 보니까 어머나 이게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께 그때 샀을 때 처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을 안 줬기 때문에요, 이거는 한 3개월 4개월씩 물을 안 줘도 사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늘이 없어도 성장은 더디더라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블금이었고요.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 꼭 상추 같죠? 상추 심어놓은 것 같은데 옵투샤 적심한 겁니다. 옵투샤 모주는 요겁니다. 지금 요 속 안에서도요, 빠글빠글 아가 잎들이,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한 연두빛을 띠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 다 갈변했지요. 겨울에 갈변했는데 제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반 그늘에서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밤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지금 신경 써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속 입장에서는 연두빛, 투명한 빛으로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은 누가 보면 이걸 옵투샤로 알겠어요. 옵투샤는 정말 이쁘잖아요. 탱글탱글 해가지고 뭐 4-5개씩 이렇게 돼 있고 한 자구가, 그리고 둥그런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지금 4년 차인데 맨 처음에 군생으로 살 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막 웃자라고 막 그 다음에 이게 웃자라다 보니까 미우니까 관리를 안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막 변색을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적심을 여기에다 해줬습니다. 작년
아니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올 겨울에 이렇게 갈변을 했어요. 그래도 속에서는 연한 빛에 연두빛에 자구가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그렇게 예쁜 옵투샤도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밉게, 이게 누가 옵투샤를 알겠습니까? 무슨 풀떼기? 근데 이거는요 하월시아카 종류예요. 그래서 물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3주에 한 번 물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화분이 소분이고 이것도 소분에서 조금 커요. 중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서 한 15분가량 그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구들이 연두빛을 많이 띠고 있네요. 투명한 연두빛을. 그래서 이렇게 미운 옵투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은요. 자, 이거는 5층 탑입니다. 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다육이죠. 꼭 선인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걸 키우면서 이것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키우고 있습니다. 반 그늘에서 키우고 있고요. 이것도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거는 중품이기 때문에 공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품이라서 한 15분, 20분가량 빨아들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갈변을 했습니다. 올 겨울에. 이것도 햇볕에 노출을 시키면은요, 갈변을 합니다. 그렇다고 죽지는 않는데요. 갈색으로 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지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갈변을 해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반 그늘에 놓아서 키우는 것들은 약간 구석진 곳에서 통풍 바람은 들어오지만 약간 구석진 곳에서 키우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방치된 상태로 키우고 있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웃자라지도 않고 조금 쪼글쪼글해졌는데 이제 물을 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지. 이거는 5층 탑이었고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은 요거입니다. 요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이쁘게 변한 게 아니라 밉게 변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던 핑크 에보니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핑크 에보니를 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핑크 에보니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근데 핑크 에보니가 봄이 되면은 이렇게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마사토가 안 보일 정도로 이 입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속속들이. 그리고 다 핑크색으로 테두리와 꼭지점이 변색이 돼 있었죠. 핑크색으로. 근데 봄이 되면서 겉 입장이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가을을 기대해 봐야겠지요. 이거는 물을 보통 다육이처럼 주고 있고요. 10일에 한 번 소림 마사토가 적실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햇볕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문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핑크 에보니는 가시가 좀 깁니다. 길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좀 따끔할 정도입니다. 선인장처럼 가시가 박히지는 않지만 따끔할 정도로 가시가 좀 길다고 생각하면 돼요. 꼭지점.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시 있는 게 가을에 아주 거기서부터 물들기 시작하거든요. 핑크색으로. 그러기 때문에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놓았을 경우에는 이 가시가 다치지 않게 좀 주위에서 자리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한 햇볕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 자리처럼 그렇게 강렬한 햇볕은 아니고요. 햇볕이 가장 길게 들어오긴 하지만 강렬한 햇볕이 아닌 그냥 보통 햇볕, 네, 가장 긴, 그러니까 문틈이 햇볕이 길게 드리워지지만 남쪽 여기 문틈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햇볕이 들어오지만 위에 화분 바지가 있기 때문에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서 북박이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예뻐져서 여러분들한테 이쁜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것도 제가 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밉게 자란 케이스입니다. 올 겨울에는요. 이상하게 하월시아 가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갈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런 색이 아니거든요. 이 속 안에 보면 투명하게 색이 나오죠. 그래도 속 입장이 투명하게 지금 연두빛으로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것도 갈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이 돼서 반 그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밤에는 놓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속 입장이 그런 대로 연두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겉 입장도 곧 연두빛으로 투명한 빛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경화금이냐면요. 경화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놀라실 거예요. 아니 내가 키우는 경화금은 옐로우색이 있는데 내지는 옐로우색과 녹색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키우는 경화금은 이렇게 입장이 길쭉길쭉하지 않는데 화이트색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온 경화금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4년차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경화금이 요런 식으로 요 밑에 보면은 화이트하고 녹색하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금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백색 줄이 있지요. 연두빛에서 백색 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화금이라고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옐로우색이었으면 더 호가를 했겠지요. 그 당시에 제가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어린 경화금이었죠. 그랬더니 제가 저희 집 환경에서 키우니까 이게 백색으로 변하더니 이렇게 백색 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줄무늬도 백색 줄무늬를 띠고 있지만 이렇게 길쭉길쭉 입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짤막짤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금이라도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하원시라과에 속하기 때문에 물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3주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줄 때 소림 마사토가 적실 정도로 주고 있고요. 이것도 반 그늘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놓고 지금 관찰하느라고 이거는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이기 때문에 휴게성이 있기 때문에 이 5층 탑에 비해서
요거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도 그렇게 흡족하게 이쁜 다육이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다육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